노유진의 100분 토크. 2014년을 마감하는 100분 토크 싸가지 2015 세 번째 순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게스트 소개부터 해야겠죠. 우리 방송 PD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치 카페에서 제일 힘든 게 게스트 섭외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게스트의 생각과 말씀을 최우선으로 100분 토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 섭외를 받으시는 분들은 혹시 저 새 이빨 틈에 끼어서 곤란해지지는 않을까 상당히 고심한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 버전이죠 지금.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참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데 우리. 그렇죠. 그분들은 그냥 시간이 없으신 걸 텐데 대부분. 그래서요 100분 토크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단언 컨테 그 능력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물며 그 흔히 말하는 진보 인사가 아닌 보수 진영에서 두 말이 필요 없죠. 그래도 저희는 꾸준히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출연 섭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어렵게 건넨 출연 요청 단 한 방에 흔쾌히 응해 주신 게스트이십니다. 정치 카페 사상 첫 여당 소속, 그것도 15대 국회부터 내리 5선에 성공하신 진보 운동가 출신 거물급 보수 정치인 누군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님이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2014년 마지막 방송 게스트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사실 제가 이재호 의원님을 30년 전에 뵌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예. 어디냐면 불광동에 예. 그 불광동 성당 있죠. 그 앞에 조그만 분식집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제가 처음 뵀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까? 그 지역운동가라는 소개를 받았는데 예. 그땐 94년? 84년이죠. 30년 전이죠. 그때는 민동년 할 때인데. 민동년, 서울 네. 민동년. 서울 민동년. 예. 그때도 불광동 사시셨나요? 예. 네. 난 거기 뭐 한 45년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뵀는데 그때 진짜 그 표정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오셔가지고 표정이 이러셨는데 그때는 정말 천사 같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는 아니고. 저런 분이 계셨나. 그때 이렇게 좀 낡은 바바리 기세우고 이렇게 회색 바바리 입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네. 폼을 좀 과하게 잡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라면 먹었거든요.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죠? 18대 대통령이 결정된 2주년이었고요.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시킨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이 선택해 주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권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권력의 모습, 과연 지난 대선에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당혹스러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권력의 상태에 대한 경고음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든 게 권력일 텐데 지금은 문제의 정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대통령 친인척 또 뭐 비선 실세 뭐 문고리 권력 논란이 있었는데 제 느낌인지 몰라도 옛날 정권들은 뭐가 이렇게 시끄러우면 뭔가 좀 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까떡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죠. 예. 권력이 이제 독점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비선도 있을 예. 수 있고 실세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불거져 갖고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으키면 좀 정리하고 좀 정도 나는 예.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깔고 가니까 예. 여당 의원이지만은 좀 답답하죠. 예. 근데 우리 이재호 의원님 이제 지금 여당 의원이신데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여당 의원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국회의원 출마하셔가지고. 2년 여당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1994년도로 기억하는데 96년. 제가 94년도에 이제 민중당 하시다가 예. 이제 진보 쪽 정당을 하시다가 이제 소위 전향 또는 하여튼 보수로 이렇게 건너가셨는데 그 이후로 한 20년 됐어요. 그죠? 예. 그 전에 또 한 20년 정도 예. 이제 옛날에 난민전으로 예. 또 구속되신 전력도 있으시고 학교 예. 선생님도 하시고 저희는 잘 압니다. 네, 잘 아는데. 제야 투사이시죠. 예. 서울민통연도 만들어서 하시고 그랬는데 20년을 이제 이 진보 쪽에서 감옥 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셨고 또 20년을 보수 진영의 정치인으로서 내리 또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죠? 예. 5선이시니까. 이제 지금 와서 어떠세요? 잘 왔다 이쪽으로 이 생각 드세요? 아니면 괜히 왔다? 그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잘 온 것도 아니고 괜히 온 것도 아니고 제도권 정치를 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뭐 우리 민중당 하다 이제 그 14대 당선을 못 내고 득표율이 3%를 못 올려서 이제 비례도 못 얻고 그 다 해산됐잖아요. 예. 92년 4월 총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년 그 총선 3월 때 총선. 이제 예. 해산되고 나서 그때 전 뭐 사실 별로 꼭 뭐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때 민중당 해산되고 그런데 이제 96년 15대 선거 때 이제 선거 한 90일 앞두고 그때 신한국당 때 예. 그때 김영삼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예. 4대 불러서 뭐 칼국수도 한 2번 얻어먹고 출마하라고. 근데 우리 지역 사정이 어땠냐 그러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당시 그 민주당인가 뭐 당시 하여튼 민주당이라고 하죠. 민주당을 그럽시다. 예, 대표적으로. 예. 거기는 그 이원영 의원이 3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처음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저더러 그냥 그 지역구에 뭐 영입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던 그런 지역구 사정이. 그런데 이제 그 신한국당 쪽에서는 그 전에 뭐 민정당 때부터 내려왔던 사람이 계속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내더러, 영입해서 출마하라는. 그래 대해서 이제 제 신한국당 들어갔죠. 들어갈 때는 뭐 다 사람들이 다 거룩한 말만 하고 들어가지. 말만 거룩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고요. 아니, 사실 들어갈 때 남이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들어가는 사람이 다 발 오른소리 하고 들어가지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정치 개혁 하려면 그 당시는 그 신한국당 여당 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당을 좀 제대로 하면 또 정치를 개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야당을 개혁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여당을 개혁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잘했다고도 할 수 없고 잘못했다고도 할 수 있고 후회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상태세요? 아니 뭐 정치한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걸 후회하고 뭐 그러게 하겠어요. 네. 뭐 자기 선택한 건데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보면서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 먹었던 생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예. 이 갈수록 더 엉망이니까 문제는 그게 괴로운 거죠. 뭐. 예. 이게 정권이라는 게 바뀌면 좀 뭐 조금 좀 좋아지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좀 더 뭐 우리 다 민주화 운동 했지만은 좀 더 민주화가 좀 더 진행되고 성숙되고 뭐 갈수록 그래야 되는데 이 갈수록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거죠. 얼마 전에 저기 최근에 그 뭐 이른바 청와대 비선 사태 때문에 이제 나라가 시끄러울 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라면 그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죠. 그게 뭐 대통령 그 휘하에 있던 사람들끼리 내분 비슷하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꼭 여쭙고 싶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입니까? 아니 그건 좀 오해가 있는데 아니면 신입니까? 이렇게 또 그건 내가 오해를 지난번 방송에 이미 풀어드렸는데 그 정윤회 씨 보고 한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에 그게 이제 그 박 대통령 말 나왔을 때는 그냥 그 그렇죠. 전제가 없었고 그냥 사과를 먼저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도 정윤회 씨 말을 묻길래 정윤회 씨가 무슨 뭐 불장난이니 뭐 무슨 장난이고 들어갔잖아요. 그게 내가 딱 좀 거슬렸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자기 때문에 시끄러웠으면 좀 시끄러워서 죄송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장난이든 물장난이든 해야지. 이게 막 그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이게 너무 오만한 건지 아니면 진짜 뭐 권력이 자기 걸로 안 울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그렇습니까? 맥락을 딱 해서 대통령한테 한 말 아니고 정윤회 씨한테 대해서 한 말이고 아니 말씀을 어떻게 하셨던 기사를 좀 잘못 썼죠. 국민들이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없어요. 그게 어떤 분인지 아니까 또 어떤 선인지를
아니까 이제 궁금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뽑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신경 안 써. 대통령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 이제 사람이신가, 뭐 이렇게 신이신가. 예, 그렇죠. 신이신가. 반인 반신이신가. 이제 그런 일부 그런 기사가 났는데 내가 정정을 안 하고 또 우리 비서들이 이거 그 오해 받으니까 저 연락해서 정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 돌아오마. 어차피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런 말 썼다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가긴 나갔잖나. 그러니까 뭐 그걸 앞으로 붙이나 뒤로 붙이나 그건 기자들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갖고 뭐 점잖지 못하게 뭐 사실이 틀렸니 맞았니 그냥 나도 풀어라. 하긴 구구절절 하는 잘하셨어요. 네. 아니. 예. 결국 이제 당청 간의 문제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정권도 있고 이번 정권도 있고 뭔가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당에서 뭐 비판을 해준다라든지 또 당의 얘기가 좀 먹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겪어보시니까 이번 정권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나 보죠? 저는 뭐 이 정권 들어서 당직을 안 맡았으니까 구체적으로 뭐 청와대하고 이렇게 부딪힐 이유도 없고 뭐 그러지만은 지난 정권 때를 보면 며칠 전에 지난 정권 때 당 대표했던 분을 참 만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가 지금 무슨 뭐 광역 기초단체장인가 무슨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분인데 내보고 그래요. 홍아무개 지사요? 아니 홍아무개는 아니고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아무개 시장. 그 사람이 그래 내보고 내가 이제 나가 동갑이니까 재호야. 지난번 때는 진짜 우리가 좀 심할 정도로 전화를 많이 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은 막 뻑하면 전화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인데 뭐 왜 전화 안 받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맨날 전화 받아갖고 뭐 온갖 소리 다 하죠. 이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또 괜찮은데 마음껏만 생기면 전화 바꿔라 뭐 이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렇죠. 대통령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럼 또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만나면 그래요. 누가 전화 왔는데 좀 전화 좀 너무 잦다. 좀 가끔 하라 해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소통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또 퍽하면 전화하죠. 또 그럼 또 저녁 안 사주고 술 안 사준다고 또 뭐라 그러면 또 안 가에 또 뭐 어쩌다 또 폭탄주 또 돌리고 또 술 자시고. 그러니까 그 친구 이야기는 옛날에는 소통이 너무 돼갖고 우리가 좀 곤란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은 글쎄 뭐 그렇게 당의 당직자들과 대통령이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는 모른대요. 아예. 준 번호도 전화하면 꺼져 있다는데. 그래 꺼져 있고. 그래요. 그거 전화 와야만 받는데 올 때도 보면 발신 번호 표시 제한. 표시 제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뭐 그런 세상 안 살아봤으니까. 지난 정권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국견하고 그랬지만은